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준비한 새로운 강의. 패션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시간이죠. 김홍기 작가의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강사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수진 씨, 인영 씨, 원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심오한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옷장들 좀 정리하셨습니까? 네. 올 때 좀 신경 써서 오늘 좀 이렇게 좀 블링블링하게 좀. 네, 지난주에 하도 후드를 얘기하셔서 앞으로 6강 동안은 후드를 안 입을 겁니다. 아, 진짜? 정말 오늘 후드를 입고 왔으면 좋았는데. 왜요? 왜냐면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후드 관련돼서? 네. 그럼 제가 급하게 이렇게라도 할까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또 멋지게 블랙을 입고 오셨어요. 네. 강사님도 블랙. 제가 오늘 블랙을 입은 데는 사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아마 강의 중에 네네. 이 검정색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 거고요. 자, 옷장을 열었더니 삶이 보이시던가요? 네. 어떤 삶이 보였던가요? 자, 한번 나눠보시죠. 간증 시간? 인구의 삶? 그간 너무 참았구나. 그동안 쇼핑을 참았구나. 그렇죠.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옛날만큼 그렇게 자유롭지 않죠. 네. 그리고 사고 싶은 브랜드보다 그래 더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어. 사고 싶은 브랜드는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눈독 들이며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매장을 들어갔었는지. 누군가에게 다 리즈 시절이. 누군가에게. 블랙 얘기하셨는데 옷장 여니까 그렇게 검은 옷이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게 아마 아나운서여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어디 가나 입기 편한 옷을 잘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나운서가 왜 저희가 뭐 언어운사라고도 하잖아요. 한 나라의 언어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정교하게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항상 아나운서 하면 처음 이제 그 면접 시험 볼 때 찍는 사진들이 항상 단정한 감정색, 이미지. 재킷 네. 깔끔한 면에 하얀색 네. 받쳐 있는 모습이 거의 이게 표준값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그 개그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그 입었던 그런 독특한 의상들이나 네. 혹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옷들도 너무 꽤 좋다. 너무 있고요. 좋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 입는 옷 중에서는 조금 가슴이 시린 뭐냐면 첫 그 출연료로 샀던 옷이나 이렇게 다 해졌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옷들이 예, 몇 개가 있더라고요. 딱 의미가 있는. 이거는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한순간을 정말 딱 기억하게 해주는 옷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정말 첫 월급. 그렇잖아요. 개그맨으로서 네. 내가 세상을 정말 웃기면서 번 첫 번째 소득으로 번 옷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첫 키스할 때 입었던 옷이요. 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너무 첫 오래되지 아니,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샀던 시발기도 갖고 있는 분들 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옷장 정리를 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옷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버리고 쌓아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저예요. 정말. 아니, 정말 옷장문을 열었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버려야지 생각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이거 언젠가는 입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좀만 더 입고서 나중에 기부하든지 누구 줘야지. 이런 옷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다시 그런 일은 없게 하리라. 그 결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인지의 힘이 받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결단이 서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추억의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네. 그 추억이 묻은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저 또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그냥 저는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아까 전에 사실은 그 분장실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진 찍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할 옷들 있잖아요. 이제 정말 저 과거의 어떤 한 기억 속에 버려야 할 옷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으로 곱게 찍어서 앨범으로만 만들어 두시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씩 솎아낸다라고 우리 하잖아요. 덜어내고 여백이 생겨야 또 새로운
꿈도 새로운 어떤 사랑도 관계도 더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옷장을 좀 그런 식으로 비워보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오늘 두 번째. 아니, 갑자기 좀, 원래 제가 이 두 번째 세컨 타임 시작하면서 왕창 웃겨야지.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 별로 못 웃긴 것 같아요. 많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 보니 다 갔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홀리해. 옷장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눈물 글썽이시고. 네, 어떻게 알았어요?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쨌든 여기 또 CBS다 보니까. 네.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꼭 굳이 정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번 책을 쓰면서 저는 패션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역사적으로 태어난 게 언제인가. 서양에서는 흔히 그거를 우리가 중세 말로 얘기를 많이 해요. 중세 말에 패션이라는 현상이 태어났고 그 단어가 실제로 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사전에 등재가 됐다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사전을 찾아보다가 패션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보게 됐구나. 그 전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때가 드디어 중세 말이 되면 또 재밌는 게 태어나요. 재단이라는 게 태어납니다. 재단. 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네. 다 재단되어 있는 네. 옷들이잖아요. 네.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팔 소매 부분, 앞판, 뒷판. 각각 옷들이 4개의 옷, 그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조립이 돼서 이렇게 일종의 우리의 몸에 딱 맞게 조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전에는 뭐 2개로 엮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고대 그리스 때는요. 그죠 2m 50cm짜리 긴 천을 두르고 다니고 네네네. 주로 해서 끈으로 묶어서 물론 이제 그것도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고대 복식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대 복식을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끈을 이용해서 멋지게 보이는 방법들이. 우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매혹적인 거. 우리 이런 단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CBS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줄이야. 여기 방송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홀리한 선에서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타임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 뭐 이런 얘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비단 종교에만 미친 게 아니다. 수많은 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패션에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아무도 그걸 논평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지식이 안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의 그 한 꼭지 부분들을 좀 써놨습니다. 자, 우리 갈까요? 저희가 자, 종교개혁 좀 네. 배웠거든요. 네, 그렇죠. 아카데미 숲에서. 아니,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500주년. 네. 무슨 달이었나. 요번 올해 사실은 저 겨울에요. 네. 초에 독일 갔다 왔었거든요. 독일. 그 마틴 루터가 네. 성서를 번역했다는 바르투브 성인가? 다녀오셨구나. 거길 가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러면서 막 그 들어가서 그게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곳에서 마틴 루터를 떠올려야 되는데 저는 왜 자꾸 마틴 루터가 입었던 이 후드를 후드 나왔네요. 이게 뭐, 맨날, 항상 참, 먼 눈에는 뭐만. 근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왜 후드 의상들이 저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나왔을까요? 일단 보온에 좋아요. 그러면서 온 몸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야 되는 것. 나 자신을 가리고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는 옷. 그래서 후드는 정말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입었어도 괜찮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후드를 오늘 입었어도 완전 스토리 될 뻔했어요. 이렇게 안 맞아요, 제가. 조금만 이제 좀 저랑 한 3사에 가면 우리 싱크로가 맞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서 자, 이 그림은 독일의 한 화가가 그린 화가예요. 딴 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독일 교황이 너 나가셈 이랬어요. 파문. 우리,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파문을 했다 그러죠. 파문하는 거, 뭐래? 그러고, 불태우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마틴 루터죠.
그리고 여기에 보고 계신 수많은 수도사들의 머리를 보면 이 정수리 부분만 네. 이렇게 깎은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 부분 보이세요? 전 모자 아니에요? 머리띠 아니에요? 머리띠? 후드도 머리띠가 그렇죠. 머리에 마치 머리띠 한 것 같아요. 정수리를 딱 이걸 톤슈어라고 해서 어떤 신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라는 뜻으로 수도사들은 이렇게 머리를 여기 정수리를 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드티를 입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패션에 당신이 한 얘기처럼 무슨 영향을 미쳤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아요. 교황이 없이도, 수도사가 없이도 네가 성서를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다. 네. 우리에겐 지금 상식인데 네. 이 당시에 이게 용납이 안 되던 메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탈이 난 건데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됩니까? 근데 저는 되짚어 보면 한 개인이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군가의 판단 없이 나 스스로 만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옷을 입는 인간에게도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더라 이런 거죠. 중세 때는요. 나 아니면 우리 백원경 아나운서님, 박 선생님 뭐 각각의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네. 우리 개인이란 단어는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나 개인이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이제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떤가요? 저 오늘 이렇게 옷 입고 왔는데 당신한테 기도하려고요. 저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고백들을 하고 글로 쓰고 일기를 쓰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옷차림도 바라보는 존재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내밀한 말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드디어 옷도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포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찌 보면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들 인간들은 드디어 절대자 앞에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요. 표출할 수 있는 좀 거창한 말로 하면 표현하는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그림 한번 가보죠. 이제부터 좀 지루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좀 재밌어질 건데. 이 르네상스 하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언니가 한 명 있답니다. 누군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튜더 왕조 최고의 여왕이었습니다. 제가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패션의 정치가이라고 썼습니다. 정치가들이 어떤 타이를 맺느냐를 가지고 뭐 글들을 쓰고 이런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령 뭐 각 나라의 어떤 수반들 혹은 그의 영부인들이 어떤 옷을 입는가도 항상 외국 기사들을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국 수상이 굉장히 어떤 저항적인 누구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다더라. 혹은 뭐 미국의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더라. 우리 참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합니다만 그런 옷차림들이 정교하게 연출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관점들, 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패션을 연결하는 거 이런 게 이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지 정치를 해야 돼서.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화려하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었던 왕조를 영국의 튜더 왕조라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 군주입니다. 여성 군주. 우리는 그냥 뭐 여성 군주 그러니까 여자가 드디어 여왕이 됐겠네요. 박수치고 말 것 같지만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요. 일단 주변에 강대국들 너무 많고요. 그런데 여자가 왕이 됐어요. 난 딴 건 모르겠는데 여자의 명령은 듣기 싫다며 사직서를 던지고 간 오빠들도 여러 명이고 네. 그런 거죠. 싫은 거죠. 내가 왜 여자 밑에서 일을 해?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성차별로 바로 걸리는 말이 되겠지만 1500년대잖아요. 당연히 그랬던 겁니다. 여성 군주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아울러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게끔 신하들을 얼러야 되는 네.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중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700장이 넘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오늘로 치면 하루에 도대체 셀피를 몇 장을 찍어서 우리 이현이는 거의 셀피 중독에 가까운 초상화 중독자인데 여기에 보시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좀 나이가 드셨어요. 요거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스마트폰에 다 뷰티샷 기능들이 다 있죠. 그렇죠? 있다, 그죠? 우리 그거 항상 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피부는 참 실전과 다르게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네. 하얗고 그렇죠. 네. 그 뷰티샷 기능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걸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물어야 돼요. 그 포토샵이 없던 시절에는 누가 포토샵을 했을까요? 화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클래스가 상당히 나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얼굴에 주름이며 달 때 같으면 눈주름이 자글자글할 텐데 그렇죠. 보톡스도 좀 맞아주시고 해야 할 텐데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메이크업을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주름을 마냥 지우기가 어려운 부분. 목주름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나이 드신 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죠? 여기 어디예요? 목주름. 항상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디라고 얘기는 또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흔히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는 캄프라찬다. 이렇게 감춘다 이랬어요. 여기서 벌써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정말 일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캄프라자인데 이게 주로 카모플라즈, 위장한다, 감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추시려고 옷 입고 하셨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목은 러프라고 하는 거를 달아서요. 목을 이렇게 크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만 커면 이게 더 커져요. 수레바퀴 같은 걸 달고. 남자들도 했잖아요. 그렇죠.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했어요? 주름 감추려. 주름도 감췄죠? 실제적으로는 하얀색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흰색 원단이. 조명 얼굴에 비춰줍니다. 요게 파운데이션 SFC 20을 쓴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 요거 아주 강력한 미백 효과였고요. 이거 아주 느낌 좋은 거죠. 요걸 하다 보니까 얼굴이 살아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주로 하고 다녔던 건데 여기 이제 옷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요 부분 브로우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 브로우치가 펠리컨이라고 하는 색. 네네. 흰색. 요 펠리컨입니다. 요 브로우치를 달고 있는 초상화라 그래서 펠리컨 초상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하죠. 굳이 초상화에 왜 펠리컨이 왜 들어가야 돼요? 브로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펠리컨은 영국 사람들에게 일종의 굉장히 영국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런 새예요. 무엇으로? 모성애가 강한 새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영국 사람들의 전설에는 뭐 전설의 고향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를 봤더니 이 펠리컨은 자신의 가슴을 찢어서 그 피를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새. 뭐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운다, 새를 키운다. 이럴 만큼 모성애가 강하다. 좀 약간 구라 같지만 어쨌든지 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왜 썼을까요? 내 가슴을 찢어서 처녀 군주로서 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결혼한 여왕이니라. 지문 여왕. 내가 가슴을 찢어 너희들을 먹이듯 내가 너희 백성들을 돌보는 여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초상화를 네. 저는 저 브로치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네. 펠리컨 표정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요. 그 펠리컨 초상화 이유가 펠리컨 표정을 하고 있어서 잘못된 펠리컨 초상화 그러네요. 요겁니다, 요거. 아.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초상화 한번 보자. 이것도 화려하네요. 이건 더 끝내주죠. 네. 근데, 자, 우리 초상화를 한번 일단 좀 깊게 한번 보세요. 요거, 이 뭡니까, 이거 다들? 진주요. 진주죠.
이분은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면 진주 성애자. 정말 진주를 격하게 정해요. 정말 진주를 많이. 진주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진주가 어떻게 얻었냐면 영국이 주로 해적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스페인 배를 털어서. 스페인은 또 미국에서 가지고 온 진주를 잔뜩 담고 오는 걸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쫓아가서 탁탁탁 해가지고 뺏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옷에다가 달았죠. 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이 불사조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이 영국. 지금은 해양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나라, 강대국들,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국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그냥 하는 그런 무저감. 소나기 아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결코 지지 않으리라. 나는 불사조로 정말 이 영국을 위해 한 몸을 되살라. 항상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여기서 보인 거죠. 진짜 아껴둔 초상화 하나 공개합니다. 제가 이 초상을 정말 좋아해요. 노년에 거의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 모습을 풍모를 찍었습니다. 정말 앞에 초상화랑은 달리 네. 보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역시 진주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죠. 네, 그렇고 이런 브로치들 이건 이제 신중함을 뜻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신중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군주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나비 날개로 되어 있는 요거 후광 보이십니까? 형광등 100개를 켜놔오라. 알아서 만들고 계시죠. 그죠? 요런 거를 하고 계신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자, 이 초상화를 가리켜서 저희가 무지개 초상화라고 합니다. 왜 무지개 근데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없는데, 네. 왜 무지개 초상화일까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시대의 옷들은 안에 스토마커라고 해서 이 안에 안감처럼 입는 이제 옷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다양한 꽃무늬들이 있습니다. 요런 게 여러분들 보기엔 그냥 꽃무늬인가 봐 하고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있는 무늬들 하나하나들이 이 여왕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 관념, 의지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강력한 여성 군주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성성을 잃지 않는 어떤 자신의 면모를 이렇게 잘 녹여냈었던 겁니다. 그게 초상화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여기에서 보면 더 재밌는 게 소매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뱀인가요? 뱀입니다. 세상에 뱀이 그려져 있고 뱀은 원래 이제 신화적으로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죠. 항상 내가 지혜롭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 재밌는 거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귀인가요? 귀가 보이시죠? 눈과 귀.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너희들의 말을 청종할 것이며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것이며 내가 다스리는 이 영국 신민들의 모든 목소리들을 항상 담고 눈으로 직접 보고 검증하며 지혜롭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 군주 엘리자베스이니라. 이것을 그림 안에 참 많은 메시지가 초상화를 들어있네요.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있는 자, 여기 더 재밌어요. 여기 라틴어로 여기 쓰여 있어요. 논 시네 아이리스. 솔레 아이리스. 이게 뭐예요? 태양이 없는 무지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무지개 하면 성서에서 무슨 상징인가? 약속. 약속이죠. 네. 근데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는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네.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맺은 평화의 약속이죠. 화평의 약속. 그러니까 항상 나는 태양 같은 존재로서 이 태양이 없이는 화평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항상 태양 같은 여성 군주로서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화평,
평화, 안정을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군주인이라 나는 엘리자베스 1세인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초상화였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 부분, 이 채찍 같아 보이는 부분을 네. 레인보우에 비유한 부분도 있어요. 무지개를 꺼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초상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숙제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아래 사람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옷을 통해 전달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반 조직에서도 이사님들이 그래서 옷 클래스를 많이 오세요. 여자 부하 직원들이 요즘 많이 늘었는데 아, 내가 그냥 좀 투박해가지고 사람이 우야면 이렇게 좀 사랑 좀 받고 하면 좋겠는데 내가 좀 똑똑해요. 이러면서 어떻게 옷을 입을까요? 그러면서 진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컬러 입어보시죠. 제안도 해드리고요. 제가 쇼핑도 함께 해드리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란 얘기죠. 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되어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그 숫자는 늘어나고 그들에게 뭔가 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여자 사장님이지만 마냥 무서운 사람은 아니야. 난 그래도 참 여성적인 면모가 여전히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여성 리더들에게도 여성 기업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이런 어떤 그 갈급함, 목마름이 옷에 관한 목마름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더 재미있는 건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야죠. 이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드디어 우리에겐 너무나도 친숙한 우리 항상 그 게릿 뷰티 이런 데 보면 항상 나와서 이분은 옷을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류의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요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등장을 하십니다. 르네상스 때요?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의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카스틸리오네라고 하는 한 남자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분은 정치가입니다. 외교관이었고요. 문인이었습니다. 못하는 게 없었어요. 만능 스포츠맨의 글도 잘 쓰고요. 와. 진짜 넘사벽? 완전 르네상스 맨이었어요. 근데 지금 입은 옷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블랙, 회색, 흰색 셔츠. 오늘날의 뭐예요? 올블랙 룩의 원조되시겠다는 거죠. 올블랙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된 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느냐? 궁정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궁정인 뭘까요? 궁정에서 이제 그 군주 밑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4명이 4일간 수다를 떤 거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신하가 될 것이냐, 궁정인이 될 거냐. 근데 이건 좀 요즘 표현을 하면 젠틀맨이다. 어떻게 하면 멋있는 젠틀맨이 될 건가. 이 조건을 가지고 4명이 막 설왕설래를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모아놓은 책이 궁정인이라는 책이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명저예요. 이게 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머리맡에 두는 3권의 책이 성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2번째, 3번째가 바로 이 궁정인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어요. 이건 요즘 현대로 놓고 보면 대조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이끌어내고 너의 말이 먹히게끔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말해주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이었어요. 처세를 알려주는 그런 아이, 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최초의 자기계발서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팔렸던 거죠. 그래서 유럽 각국에 번역이 돼서 팔렸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멋있는 신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몸을 가져야 된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신체 조건에 대한 얘기가 그래요.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셔서 우락부락한 거 요거 좋아할까요?
뭔가 힘이 있고 어쨌든 그럴 건데 그거 좋아하잖아요. 멋있는 jentlmen은 잔근육이 요즘도 멋있다 그죠? 그때부터 네. 우리 사랑하죠 그 그죠? 당시 어떻게 잔근육이 있는 남자여야 된다. 그리고 언어도 잘 써야 되고 여자들을 항상 유머를 잘 던져서 웃음을 주는 남자여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패션에 관한 지시도 합니다. 신하는 복식 예절을 잘 알아야 된다. 옷 입는 스타일링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 너무 유행을 따라서도 안 되며 요거 방송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늘 기생 오라비처럼 차려입는 프랑스인처럼 입거나 독일인처럼 볼썽사납게 입어도 안 되면 이게 옷 찢어 입었던 오빠들 있죠. 그 독일이 굉장히 그거 많이 했거든요. 입어서는 안 되며 자기의 고유함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요즘 봐도 굉장히 멋있는 패션 스타일링 책을 보는 것 같죠.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위험에 처하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이탈리아어가 아페타치오네를 피하고 모든 문제에서 스프레자투라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저게? 이거 어렵죠. 갑자기 이제 막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쉬운 단어로 풀어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모임 같은 거 가시죠. 동창 모임 이런 거. 은근히 경쟁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냥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옷 입고 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죠. 머리도 좀 하시고 네. 헤어도 좀 하시고 간다 그렇죠? 근데 가게 되면 우린 거기에서 꼭 두 과의 누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발랐어요. 근데 되게 촌티는 언니들이에요. 두 번째는 꼭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바쁘게 뭐 아이들을 뭐 이렇게 보살피고 이러느라 늦게 왔어. 그냥 대충 차려입고 왔다고 자기 말로는 하는데 되게 멋있다. 그죠? 거기 두 가의 누님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드러내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막 흔히 하는 말로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죠. 나 자신의 명예, 재산 이런 걸 너무 밖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랬는데 역효과가 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라. 스프레자투라를 해라. 그랬는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심한 듯 시크. 바로 요겁니다. 네. 스프레자투라가 곧 뭐다? 무심한 듯 시크하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은 듯 보이지만 되게 멋있는 이거를 여기 원칙으로 이미 내놓았던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래서 기교를 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 실제로는 신경을 썼어요. 두 번째 언니가 신경을 안 썼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고 갔는데 대충 걸친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거울 앞에서 굉장히 고도의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은 듯 무심한 듯 하지만 시크하게 멋있게 보이는 거 요거를 이제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 패션계의 정말 어찌 보면 명제잖아요. 무심한 듯 시크하게라고 역사가 하는. 이렇게 깊은 줄 그렇죠. 몰랐네요. 이걸 보여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서양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14세기네요. 우리가 조금 더 앞섭니다. 고려 불화입니다. 근데 CBS에서 불화 얘기한다고 너무 불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관음상입니다. 관음상인데, 이 옷들이 붉은색 실크로 만든 옷들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그 위에 약간 쉬폰 같이 반투명의 옷을 거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관음상을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우린 또 스프레자투라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시경에 보면 한자가 나와서 조금 화나지만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적어놨는데 이 뜻이 그런 거예요. 비단 저고리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얇은 덧저고리를 더 입어줘야 돼. 비단 치마를 입어 그냥 화려한 것만 마냥 드러내지 마. 여기에 꼭 얇은 덧치마를 입어봐. 그러면 네가 물속에 잠긴 듯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화려한 거 그대로 그냥 막 표출하기보단 그걸 살짝
잡아주는 옷차림. 보일 듯 말 듯.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기교가 보이지 않게끔 무심한 게 보이는 것. 이게 동서양이 원칙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좀 알아두시면 재밌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분이 꽃미남인데요? 그렇죠. 근데 또 구체적인 원리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멋쟁이들은 또 무슨 컬러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블랙. 그렇죠. 여기 보면 딱 올블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젊은 조각가의 초상화 이랬어요. 그럼 조각가만 올블랙을 입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각가라는 말은 이 사람이 미술대학을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아카데미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 시대로서는 전문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들을 위한 옷차림의 컬러로 이제 이 블랙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를 가게 되면 컬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특히 옷차림에서 색을 통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빨강색은 항상 고귀함을, 초록색은 사랑을, 파란색은 충성을. 나 쟤 너무 싫어. 질투와 적대감은 황색을. 조금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코드의 색깔의 옷을 입으면 여왕이 가령 이런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아까 보셨죠? 그분도 신하를 맞이할 때 나 너네들한테 화나 있어. 그 황색 드레스를 입고 하면 이제 쪼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 뭐 말 실수했나? 벌벌벌 떨면서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입은 옷차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것이 옷의 소재나 이 질감, 실루엣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한 사람의 느낌을,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수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제 공통으로 알게 됐던 이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나는 요란한 것보다는 근엄하고 차분한 게 좋다. 그러니까 올블랙이 다른 어떤 색보다 세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컬러를 입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거, 르네상스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뭐죠? 자,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블랙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뭔가 광택이 나는 블랙이고 여기는 무광의 블랙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르네상스 사람들이 염색 기술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이지만 그 색을, 색조를 어떻게 염색하느냐. 그러니까 미세한 색의 차이들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도 달라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광택이 나는 블랙은 뭐예요? 밤에 입으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매트한 걸 입으면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색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런 어떤 이미지들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옷의 전략들을 만들었던 것이 르네상스였었다. 이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나는 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타인들을 사로잡고 내혹하고 싶었는가. 이것을 가르쳐준 이 파워 드레싱의 개념들을 이 초상화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센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에 따찌오네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스프레자 투레를 하는 게 외웠어요, 중요하다고. 예, 그래서 뭐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보다는 좀 이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센스 있는 것을 지금 또 보면서 또 새롭게 안 게 교묘하게 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것도 인생에도 어떻게 그 인생과 또 연관되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스무스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를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인상에 강하게 남을 수 있겠구나. 네, 또 캐릭터를 연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려야 되죠, 이거? 물로 가려야 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명품이란 옷을 내가 걸쳐가지고 이거 명품이야 이런 것보다 명품이 아닐지라도 내가 입었을 때 그 옷이 이거 명품처럼 보인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제일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너무 감명 있게 잘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메들린 올브라이트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브로치. 네, 브로치요. 네네. 저는 아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그분의 그 브로치 하나 갖고 세 개가 왔다 갔다 그럼요, 했었잖아요. 이걸 너무나 알고 계시다니. 네. 아니, 왜냐면 메들린 올브라이트가 Read My Pins라는 전시를 했어요. 내 브로치를 읽어봐. 이런 제목의 전시를 했어요. 재밌다. 네, 그래서 아라파트 이제 의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꿀벌 네, 브로치라고 맞아요. 해서 내가 너네를 화평하게 하려고 이렇게 바지런히 벌처럼 날아다니며 너를 만나러 왔다 이런 거를 알리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역시 품격 높은 패널이었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에는 옷장이 어는 게 겁났는데 오늘은 아침마다 어떤 옷을 어떤 의미로 입을 것인가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더 머리 아파지고. 그래, 여기 이러면 안 되는데. 평생 옷을 안 입기를. 네, 옷장 속 인문학 이야기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들린 올브라이트 그거 보셨어요? 그거?